제가 조금 더 수준 높게 가르쳐 드릴 거예요. 학교 내신보다도 별도로. 조금 더 내신에 대해서 좀 더 높게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그 얘기는 바로 어떤 얘기, 왜 그러냐면은, 고등수학에서도 경우의 수 파트가 나와요. 근데 너무 힘들어해요, 애들이. 왜 힘들어하냐? 2학년 2학기 여기 있는 경우의 수 파트를 조금 쉽사리 그냥 꾸역꾸역, 여기 너무 싫다, 짜증난다 하고 그냥 요것만 넘기자라는 생각에 넘기다 보니까 고등수학이 들어가서 경우의 수 파트가 또 들어가면 맞다, 나 중학교 때 저기 못했는데 라는 생각 때문에 훨씬 여기 파트를 어려워하는데, 제가 조금 더 수준 높게 가르쳐 드리는 거는 지금뿐만 아니라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서 경우의 수 파트를 공부함에 있어에 대한 사전 작업이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죠? 그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일단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 내신 기간 동안에 제가 5시부터 8시까지 수업을 할 거예요. 알겠죠? 5시부터 8시까지 월요일하고 금요일에, 그리고 수요일 날은 5시부터 7시까지 진행을 할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일단 진행을 하도록 할 거고, 그 이유는 뭐냐면 뒤에 제가 남길 수 있으면 좀 더 남기고, 뒤에 만약에 너네가 시험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다른 과목 공부도 해야 돼요, 나도 그건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시간들을 조금이라도 보장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5시로 땡기는 거라기 때문에 5시까지 늦지 말고 오셨으면 좋겠고, 일단 잘 들어야 돼. 어떻게 할 거냐, 오늘로써 진도가 다 끝나지. 진도가 다 끝나? 그럼 뭐가 될까? 개별적인 질문들이 이제 있겠지? 개별 질문들을 할 건데,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기출을 풀 거예요. 기출을 시험 볼 거야. 기출 시험을 보고 나서 거기에 대한 이제 풀이를 할 거야. 그리고 거기에다가 뭐 할 거냐면 개별 질문을 할 거야. 알겠지? 이렇게 진행을 할 거니까, 요 시험은요, 실제로 기출을 했다는, 이제 수요일하고 금요일 날도 마찬가지 이렇게 진행할 거야.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기출을 시간을 재고 문제를 풀 거야. 시간을 재고 실제로 문제 풀듯이 풀 거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최대한 부탁 좀 드리면 늦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누구는 5시에 와가지고 기다리고 있고 5시 5분, 5시 10분 이렇게 늦지 않고 5시까지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그건 좀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만약에 5시 어떤 애가 왔는데 어떤 애가 5시 5분에 왔어. 그러면은 시험을 시작할 수가 없어요. 동일한 시간을 재고 문제를 풀려고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니까 조금 이해 좀 해주시고 부탁 좀 드립니다. 알겠죠? 5시까지는 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경우의 수 파트에 대해서 조금 깊게 나갈 거니까 깊게 잘 보셨으면 좋겠고, 왜 이렇게 어렵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부분들을 잘 해놔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고등학교 언니 오빠들 봤을 때 그 경우의 수 파트를 2학년 2학기 때 정말 잘 정리했다라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애들은 정말 극히 드물어요. 때문에 지금 해놓는 게 나중까지 고생을 안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경우의 수 파트는 말 그대로 뭐냐면요, 그런 어떠한 경우들이 있는지 개수를 세는 게 경우의 수 파트예요. 따라서 여기는요, 제발 부탁입니다. 제가 정말 걱정되는 게 이거예요. 답의 의미를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답의 의미를 갖지 마시고, 저도 답의 의미를 주지 않을 거예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계산을 해서 나오는 결과물은요, 의미가 없어요. 왜 의미가 없어요? 봐봐. 6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6이라는 답을 원하는 거가 4에다가 2를 더하는 건지, 3에다가 2를 곱하는 건지, 1에다가 5를 더하는 건지, 어차피 똑같이 6이라는 답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위에 있는 4 더하기 2나 3 곱하기 2나 1 플러스 5라는 이 과정들에 대한 상황은 각각 달라요. 따라서 답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차피 답은 계산하면 그 나오는 결과물이기 때문에 답을 목적으로 하지 마시고 풀이를 목적으로 하셔야 돼요. 풀이라는 거는 결국 식이 되겠죠. 식. 예를 들어서 3 곱하기 2인지 4 더하기 2인지 1 더하기 5인지 이 과정이 어떻게, 이 과정은 어떻게, 이 과정은 어떻게 나오는 상황인지가 중요한 거지, 이 결과물이 6이라는 거에 의미를 두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 결과물이 6이라는 거에 의미를 가지면 안 되거든요.
따라서 여기 파트를 힘들어하는 유형들에 대해서는 간단해요. 제가 여러분들을 계속 연습시키는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 건데 풀이를 안 써요. 풀이를 안 쓰니까 그 풀이가 뭔지를 모르고 답만 연연하는 거야. 야, 우리 시작한 지 2분, 3분밖에 안 됐는데 벌써 눈이 그렇게, 그러면 안 돼! 유진아,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그 답에 대해서 연연하지 마시고 풀이에 대해서 정말 잘 집중해서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따라서 이 경우의 파트는요, 중복을 세면 안 되고요. 그리고 빠뜨리는 것들이 없어야 돼요. 빠뜨리는 것들이 없도록 이렇게 세야 되는 게 이제 이 단원에 대한 핵심 포인트고, 그럼 이렇게 빠뜨리는 게 없이 중복을 허락하지 않게끔 셀 수 있는 방법은요, 총 3가지입니다. 총 3가지. 총 3가지 중에 하나가 되면 돼요. 근데 3가지 중에 어떤 과정을 써야 됩니까? 라는 것들은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공식이 없고요. 따라서 공식이 없기 때문에 여기 있는 파트를 되게 어려워하거든요. 근데 쉽게 생각을 하시면 그냥 일일이 나열하면 돼요. 나열하면 되겠죠. 그럼 빠진 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또 중복이 있는 것들 지워내면 되고, 그렇게 빠뜨림 없이 하면 나열하시면 되고, 나열하는 게 너무나 힘드니까 표를 그려서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고, 또는 수형도라는 걸 가지고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겠지. 수형도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A가 있어요. 그러면 B하고 C가 돼요. 그러면 C하고 D가 돼요. 그러면 C하고 D가 돼요. B하고 D가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을 수형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나열이게 되겠지. 그냥 위에 것처럼 그냥 일일이 나열하는 거냐, 좀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나열하는 거냐, 이 차이가 있을 것이고, 마지막은 케이스를 분류하는 거예요. 이 케이스 분류하는 과정으로서 문제를 푸는 학생들이 굉장히 경우의 수 파트를 잘 푼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케이스 분류로만 문제가 풀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는 실제로 나열하거나 표로 또는 수용도로 나타내야만 문제가 더 쉽게 풀리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문제들은요, 직접 보고 직접 그런 것들을 판단해서 해봐야 돼요. 따라서 나열하거나 표나 수용도로 우리가 그리는 형태들은 풀이가 있지만 식은 존재하지 않겠죠. 풀이는 존재할 거야. 표를 그리거나 수용도를 그려야 되니까. 하지만 식은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일일이 다 센다는 느낌이기 때문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 경우의 수 파트는요, 합과 곱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합과 곱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학교에서도 배웠을 거야. 합과 곱의 법칙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을 텐데 합의 법칙과 그리고 곱의 법칙이라는 것들을 배웠을 겁니다. 밑에 했을까요?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이게 애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파트들이 이런 파트들 때문에 헷갈려하는데, 합의 법칙은 동시에 발생될 때야, 동시에 발생되지 않을 때야? 근데 이게 우리나라 말을 번역을 하면서 이게 좀 약간 이해하는 것들이 좀 약간 힘들게끔 번역을 해놓는 거거든. 이 동시에라는 얘기는 뭐냐면 영어로 same time이 아니야. 같은 시각에 가는 게 아니라 그걸 동시에라고 하질 않아. 동시에는 달리 보시면 뭐냐면 연이어 발생이 되느냐, 연이어 발생되지 않느냐. 연어? 연어 아닌데? 연이어. 그 얘기는 결론적으로 뭐냐면 계속적으로서 발생이 되느냐, 연속적으로서 발생이 되느냐, 연속적으로 발생이 되지 않느냐, 이 차이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런 얘기야. 서울에서 부산을 간대요. 그 서울에서 부산을 갈 수 있는 경우는요, 이렇게 하지 말고요, 집에서요 학교를 간대요. 그럼 학교를 가는데 차를 타고 가는 길이 한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걸어가는 길이 2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버스를 타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케이스가 2가지가 있어요. 이렇게요.
그럼 총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 경우가 몇 가지야? 몇 가지? 몇 가지야? 잘 생각해봐. 아니, 어려운 게 아닌데? 차를 타는 길이 하나고요. 걸어서 갈 수 있는 길이 두 가지고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의 길이 두 가지래요. 그럼 집에서 학교까지 갈 수 있는 길의 가지수는 그 다섯 가지가 더해져서 나오는 거야. 오케이? 됐지? 오케이? 됐어? 근데 생각해봐. 집에서요. 학교를 갔어요. 그리고 학원으로 온대요. 제일 끔찍한 루트죠. 차로 가는 경우는요, 한 가지고요. 걸어서 가는 경우는 두 가지고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는 두 가지래요. 근데 여기서 걸어가는 길은요, 한 가지고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는 두 가지래요. 잠깐만, 제가 지금은 보시면 집에서 학교를 거쳐서 학원에 가는 경우가 몇 가지입니까? 라고 보면은 여기가 몇 가지가 돼? 몇 가지야? 다섯 가지가 될 거고 그 값은 1 더하기 2 더하기 2를 가지고 다섯 가지 얘기하겠지? 여기는 학교에서 학원을 갈 수 있는 경우 몇 가지야? 세 가지지? 세 가지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서 세 가지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야. 그지? 그 과정을 뭐 해주면? 곱해주면 총 몇 가지 경우? 15가지 경우가 나온다라고 쓸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쉽게 생각했을 때 이렇게 보는 거야. 연이어 발생이 된다. 연속적으로 발생이 된다. 동시에 발생이 된다라는 거는 더할 때야? 곱할 때야? 곱할 때야. 그러면은 연속적으로 다시 얘기하면 동시에 일어나지 않거나 연이어 발생되지 않는 경우는 뭐 하는 거야? 더하는 거야. 그 얘기가 뭐냐면 차로 가면서 동시에 걸어가고 그 동시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는 없잖아. 따라서 그렇게 되게 되면은 우리가 더하는 행위를 할 것이며 여기는 차로 가고 나서 연속적으로 이어서 걸어가든지 대중교통을 이용하든지 걸어가고 나서 걸어가든지 대중교통을 이용하든지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걸어가든지 대중교통을 이용하든지 연속적으로 발생이 되기 때문에 두 가지의 상황을 곱해주는 행위를 한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근데 이 연습이 좀 돼야 돼. 그래서 확실하게 딱 머릿속에 남아야 돼. 그래서 동시에 발생이 되지 않는다. 동시에 일어난다.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 했을 때 그 부분들을 외워서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면 더하는 거고 동시에 일어나면 곱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런 상황적인 부분들을 대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놓고 있는 게 좋습니다. 근데 학교에서는 여기서 끝이에요. 여기서 끝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 이제 많이 혼란이 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요. 실제로 많이 훨씬 더 곱과 합보다 훨씬 더 많이 쓰이는 게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곱하는 거냐 더하는 거야 차이잖아. 그러면은 빼는 경우는 없을까? 또는 나누는 경우는 없을까? 다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 빼는 경우와 나누는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그 상황에 대해서도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 돼. 또 뺀다는 의미는요. 결국적으로 뭐가 되는 거냐면 제거의 목적이 있는 거야. 뺄 거예요. 다시 나눈다는 얘기는요. 마찬가지 뭐가 되는 거야? 묶는다에 대한 느낌이 있는 거야. 됐어? 그러면 차 제거를 한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뭐가 된다는 얘기지? 중복이 되기 때문에 제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뭐가 되는 거야? 조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빼버리는 걸 수도 있겠지. 조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빼버리는 것도 있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볼까? 1, 2, 3, 4, 5, 6 주사위 하나를 던졌을 때 이렇게 6가지 경우가 나와. 그런데 이 중에서 홀수가 나올 경우를 얘기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1과 3과 5를 체크를 할 수도 있겠지만 2와 4와 6이 세 가지 경우를 제거할 수도 있는 거잖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그래서 뺄셈을 우리가 계산할 때는요. 우리가 필요하지 않는 부분들을 제거하는 명목으로서 우리가 그러한 명분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서 굉장히 많이 보이냐면요.
적어도 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면 우리가 뺄셈에 대한 이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뺄셈에 대한 이용을 어떻게 하냐면은 전체 경우의 수에서 반대가 되는 경우를 제거해 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조건에 맞지 않는 반대의 경우를 우리가 뺐을 때 나머지에 대한 것들은 다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들로서 계산하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요 나누는 게 훨씬 더 중요해. 잘 봐야 돼. 나누는 거. 나누는 거는 뭐냐면요, 나누는 거는 순서를 무시하는 행위예요. 순서를 무시하는 게 무슨 얘기인가요? 이런 얘기야. 마치 A, B, C, D, E가 있어요. 안 돼. 내가 다시 얘기해 줄까? 여기 파트가 잘못되면 너 고등학교 때까지 2년 동안이 힘들어지는 거야. 근데 그거 아니? 수능에서 확통도 나와. 그러면은 앞으로 5년이 힘들어져. 5년 아니다. 미안하다. 4년이 힘들어져. 골치 아파져. 정신 차려야 돼. 반대로 얘기하자. 이 파트가 정말 정립이 잘 돼 있으면, 머릿속에 정립이 잘 돼 있으면은 앞으로 4년이 편해.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 학교에서는 이 설명 안 한단 말이야. 적어도가 나오면은 전체도 반대를 빼. 그렇게만 얘기하지 왜 뺐는지에 대한 얘기도 안 하잖아. 나누는 거는 왜 나눈지에 대한 얘기도 안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좀 잘 좀 보셨으면 좋겠어. A, B, C, D 5명이 있대요. 5명이 있는데 이 5명 중에서 대표 2명을 뽑는데요. 대표 2명을 뽑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2분의 그 2분의가 먼저가 아니라는 얘기야. 잘 봐야 돼. 맞아. 잘 말 되게 잘했어. 이 분해라는 거에 대해서 나눗셈을 행할 건데, 그건 이렇게 생각해야 돼. 생각을 잘해봐. 5명 중에서 몇 명을 뽑아? 2명을 뽑을 거야. 그럼 첫 번째 뽑을 수 있는 애들 몇 명이야? 5명. 두 번째 뽑을 수 있는 애들 몇 명이야? 4명이 되겠지? 그치? 그런데 A, B를 뽑던 B, A를 뽑던 간에 순서가 상관이 있니 없니? 없잖아. 그럼 잘 들어야 돼. 뽑힌 2명이 서로 자리를 바꾸더라도 동일한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순서를 무시해버리는 거야. 그럼 봐. 잘 봐, 잘 봐, 잘 봐. 대표 3명을 뽑을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될까? 3명을 일단 뽑아야 돼. 3명 뽑으면 어떻게 돼? 5 곱하기 4 곱하기 3이 되겠지? 뽑은 애들끼리 순서를 무시하는 건 뭐야?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되는 거야. 이 계산 결과물이 20이고 여기 계산 결과물이 60이고 6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식이 중요하다 얘기했어. 답에 대한 계산 결과는 중요하지 않아. 어차피 그건 누가 하든 다 똑같이 나와. 근데 이 식을 쓸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야. 다 분명 얘기합니다. 알겠죠? 저는 수학을 못하게끔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알겠죠? 이걸 연습하는 거야. 여기 단원 자체가 뭐 하는 거? 식을 쓰는 거. 그럼 봐. 여기서 한번 보자. 어려운 문제로 볼 거야. 1부터 10까지 있대. 자연수가 있는데 2장을 뽑을 거야. 적어도 하나 이상 짝수가 나온대. 됐어? 적어도 하나 이상 짝수가 나온대. 그럼 적어도 하나 이상이 되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뭐가 되면 돼? 3장을 하자. 3장. 그래야지 애초에 생각을 못하지. 3장을 할 거야. 3장을 뽑을 거야. 3장을 뽑을 건데 적어도 하나 이상의 짝수가 나와야 되는 거는 뭐야? 하나만 짝수가 나올 때, 2개가 짝수가 나올 때, 3개가 짝수가 나올 때 라고 생각을 해야 돼. 그치? 그럼 너무나 많단 말이야. 그럼 거꾸로 생각을 해보자. 전체 경우가 뭘까? 10개 습장에서 3개를 뽑는다고 했으니까 뭐가 돼? 첫 번째 뽑는 경우, 두 번째 뽑는 경우, 세 번째 뽑는 경우. 됐어요?
1, 2, 3을 뽑든 1, 3, 2를 뽑든 2, 3, 1을 뽑든 2, 1, 3을 뽑든 왜 내 눈을 따라가지 말고 여기다 봐. 내가 딱 누굴 보고 소리를 지르면 누구야? 누가 잡고 있어? 이게 아니라 여기를 보라고. 봐. 뽑는 거에 순서는 상관없는 거니까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계산하는 게 뭐가 되는 거야? 얘가 전체 경우가 되는 거야. 됐어? 얘가 전체 경우가 되는 거고 반대가 되는 건 뭐야? 세 장 모두 뭐가 되는 거야? 반대 경우는 세 장 모두 반대가 되다 보니까 홀수가 됐을 때가 반대가 되는 경우가 되는 거야. 그럼 세 장 모두 홀수를 뽑으려면 뭐가 돼? 1, 3, 5, 7, 9 5장의 카드 중에서 3장을 뽑으면 되는 거니까 5 곱하기 4 곱하기 3이 되면서 그 뽑는 순서를 무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빼주시면 답이 나와요 라고 계산할 수 있어야 돼. 어려운 파트야 이 문제. 그 때문에 이런 식으로서 순서를 무시하는 경우와 반대의 조건에 맞지 않는 것들을 제거하는 목적에 의한 이 차와 나눗셈이 합과 곱보다 훨씬 어렵고 중요합니다. 반드시 아셔야 돼요. 알겠죠? 여기까지 일단 정리를 하시고 제가 그럼 어떤 케이스의 문제들이 나오는지 제가 좀 분석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보도록 합시다. 보도록 하면요. 저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 유형별 정리를 안 해드리기로 정말 유명하거든요. 이런 문제는 이렇게 푸세요. 이 문제는 이렇게 푸세요. 라는 건 저는요, 정말 싫어요. 어떻게 문제가 그렇게 딱딱딱 정해진 풀이로만 풉니까? 근데 지울 거야. 근데 제가 여기 파트를 그나마 설명을 드리는 이유와 목적은 뭐냐면요. 설명을 드리는 이유와 목적은 부디 제가 조금이나마 더 디테일하게 케이스를 분류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거라고 제가 정리를 해 드릴 테니 포기하지 마시고 특히 백지로 갖고 오지 마시고 여기 파트는 백지가 될 수가 없어요. 정말 막말로 하나도 모르겠다 라고 생각하더라도 그럼 나열해 볼 수도 있어. 나열해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여기가 백지가 나오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따라서 그러한 부분들로서 좀 노력을 해가지고 오셨으면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제가 유형별 정리를 좋아하진 않지만 그래도 해드리긴 할게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첫 번째는요. 지불 금액과 지불 방법이에요. 지불 금액의 수와 지불 방법의 수입니다. 지불 금액과 지불 방법이 뭔 차이입니까?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불 금액이 만약에 1,000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 1,000원이라는 돈을 항상 나올 거야. 거스름 없이 라는 말이 나올 거거든. 거스름 없이 라는 단어가 나올 거기 때문에 그냥 500원이라고 할까? 500원을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거스름이 없이 라는 거는 1,000원을 내서는 안 된다는 얘기야. 1,000원을 내서 안 되고 500원에 맞춰야 됩니다 라는 얘기니까 지불하는 금액이 한 가지일 때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은 뭐야? 500원짜리를 한 개를 쓰던지 아니면 100원짜리를 몇 개를 쓸 수 있지? 5개를 쓸 수가 있겠지. 또는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겠지. 100원짜리를 몇 개? 3개 쓰고 50원짜리 몇 개 쓸 수 있을까? 4개 써도 500원은 우리가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거야. 지불하는 금액은 500원으로 동일하겠지만 그 지불하는 방법은 굉장히 많이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됐니? 따라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 거냐면 일단 무조건 지불하는 방법이 지불하는 금액보다 뭐 할까?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사실을 머릿속에서 인지하셔야 돼요. 인지하셔야 되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야. 10원짜리가 4개가 나오고요. 50원짜리가 3개가 나오고 100원짜리가 2개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 10원짜리 4개, 50원짜리 3개에다가 100원짜리가 2개가 된대요. 좀 더 바꿀까요? 6개라고 할까요? 6개. 그럼 여기에서요. 지불하는 금액의 수와 지불하는 방법의 수를 가지고 얘기할 건데 지불 방법의 수는 여러분이 훨씬 더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지불 금액보다
왜냐하면 쉽게 생각했을 때 이런 거거든. 집을 방법은요, 뭐냐? 각각의 동전들을 몇 번 사용하는 거냐라는 얘기를 뜻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물어볼게. 10원짜리를 쓸 수 있는 경우 몇 가지야? 10원짜리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몇 가지? 7가지야. 그래서 왜 7가지예요? 하나 쓰거나, 2개 쓰거나, 3개 쓰거나, 4개 쓰거나, 5개 쓰거나, 6개 쓰거나, 안 쓰거나. 됐어요? 50원짜리 쓸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죠? 4가지고요. 마찬가지 안 쓰거나, 1개 쓰거나, 2개 쓰거나, 3개 쓰거나. 100원짜리 동전을 쓸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가 되는 거야? 3가지가 되는 거야. 안 쓰거나, 1개 쓰거나, 2개 쓰거나. 그런데 그 중에서 안 쓰고 안 쓰면 0원이 되기 때문에 하나를 빼주시면 되고, 얘가 집을 방법의 개수야. 됐지? 그러면 얘를 계산해 줬을 때 답이 나올 거고, 집을 금액에는요, 좀 잘 생각하셔야 돼. 잘 봐. 50원짜리를 우리가 지불을 할 건데, 50원을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은 10원짜리를 5개 쓸 수 있고 50원짜리를 1개 쓸 수도 있지. 또한 100원이라는 금액을 지불할 때는 뭐가 되는 거야? 100원짜리를 1개 쓸 수도 있지만 50원짜리를 2개 쓸 수도 있고 10원짜리, 50원짜리 1개 하고 10원짜리 5개 쓸 수 있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근데 얘는 다 방법론적으로 다르겠지. 다 다른 경우야. 하나, 둘, 세 가지, 네 가지, 5가지 다 다르겠지만 지불하는 금액은 어떨까? 결국 50원 아니면 100원인 거잖아. 됐어?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설마 100원짜리와 50원짜리를 가장 작은 단위인 금액으로서 돌려서 얘기를 할 거야. 그러면 10원짜리가 총 6개가 있었는데 50원짜리를 10원짜리로 바꾸면 총 몇 가지가 되는 거지? 15개가 되겠지? 100원짜리를 10원짜리로 바꾸면 총 몇 개 되는 거야? 20개가 될 거야. 왜? 200원이니까. 얘를 하나로 다 묶어서 뭐가 되면 되는 거지? 10원짜리 동전이 총 몇 개가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다 더하면 41개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41개의 동전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총 41가지입니다. 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르고, 지불하는 방법은 각각의 동전만 생각하면 되는데, 지불하는 금액 같은 경우에는 가장 작은 단위의 화폐로 바꾼 다음에 그 화폐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개수를 따져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헷갈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넘어가셔야 되는 거니까 잘 보시면 되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요, 배색 문제예요. 배색 문제. 저도 이게 되게 싫거든요. 왜냐면 제가 왜 싫으냐면요, 답이 없어요. 배색 문제는 문제마다 달라요. 문제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유일하게 드릴 수 있는 팁이라는 게 없는데, 그나마 그 중에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것은 이 옷 타는 가장 많이 이웃하는 지역을 기준으로서 생각해서 문제를 푸셔야 돼요. 그게 무슨 얘기인가요? 이런 얘기야. 이렇게 되면 이렇게 돼서 여기가 A가 되고 여기가 B가 되고 여기가 C가 되고 여기가 D가 된다. 여기서 색칠하는 방법이 몇 가지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겠지.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돼? 가장 많이 이웃하는 게 뭐야? A거든. 그럼 A에 몇 가지 쓸 수 있어? 4가지 색깔을 쓸 수가 있고, B에는 몇 가지 쓸 수 있을까? A에서 썼던 걸 쓰면 안 되니까 3가지 쓸 수가 있고, C는요 A, B를 제외하고 2가지가 될 거고, D는요 A하고 C를 제외하고 2가지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라는 얘기야. 이 문제는 솔직히 노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마다 달리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또 이렇게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요, 이렇게 나왔어요. A, B, C, D.
그럼 선생님 여기는요, 그러면 쉽게 하면 되겠네. 어떻게? 4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여기는 A하고 C가 같을 때하고 A하고 C가 다를 때로 나눠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A라는 색깔과 C라는 색깔이 같을 때하고 다를 때로 나누시게 되면 A에 색칠할 수 있는 개수가 4개, 마찬가지 여기도 4개, B에 색칠할 수 있는 개수는 여기 3개, 여기도 3개. 근데 여기서는 A하고 C가 같은 색깔이었으니까 C는 정해져 있겠지. 아까 A가 정한 거 그 색깔로. 얘는 뭐가 되는 거야? A하고도 다르고 B하고도 달라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가 될 거고, D를 정할 수 있는 방법은요, A하고 C가 같은 색깔이기 때문에 D만 고를 수 있는 케이스가 3가지고, A하고 C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선 D를 고를 수 있는 경우가 2가지가 되는 거야. 그 2가지 경우를 더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에 나오는 것마다 풀이가 이렇게 다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골라드리는 게 참 힘들어요. 따라서 제가 이 파트들은 제가 수업을 안 해드린다고 얘기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색 문제 파트는 조금 어렵지만 이런 식으로서 가장 많이 이웃한 지역을 기준으로서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세 번째는요, 더 많이 있는 거다. 길 찾기는 할 줄 알죠? 이거 안 해도 되냐? 설명을 해보고 모르면 안 지울 거고 알면 지울게. 초등학교 때 했던 건데. 여기가 A고 여기가 B예요. A에서 B까지 갈 수 있는 최단 경로가 어떻게 돼요? 1, 1, 1, 1, 1, 1, 1, 1, 1, 2, 3, 이거 했어요?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안 했어요? 답이 없는데 그러면? 봐봐. 학교에서 했어요? A에서 B로 가는 케이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A에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갈 수 있는 케이스 경우가 몇 가지야? 한 가지지. 몇 가지 갈 수 있는 케이스는 몇 가지? 한 가지야. 그럼 여기까지 올 수 있는 케이스는 몇 가지야? 2가지야. 왜? 이렇게 오던지 이렇게 오던지. 그럼 여기까지 올 수 있는 케이스는 몇 가지야? 이렇게 오는 거니까 한 가지가 되겠지. 그럼 여기까지 올 수 있는 케이스는 몇 가지가 되는 거야? 3가지가 되는 거야. 이렇게 여기를 지나쳐서 오던가, 이렇게 오든가, 이렇게 오든가. 그럼 결론은 얘하고 얘를 뭐 해주면 되는 거야? 더 해주면 돼. 그럼 여기에서 여기까지 올 수 있는 케이스가 한 가지가 될 거고, 그 얘를 더하면 얘가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건 4가지가 될 거고, 여기서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경우는 한 가지가 될 거고, 이거 2개를 더하면 여기는 5가지가 될 거야. 마찬가지 동일하게 똑같이 해주시게 되면 여기는 3가지가 되고 4가지가 되고 5가지가 되고 얘 더해서 6가지, 이거 더해서 10가지, 이거 더해서 15가지가 될 거고, 이거 더해서 10가지가 될 거고, 이거 더하면 15가지가 될 거고, 얘 더하면 20가지가 될 거고 35가지가 될 거고, 여기도 35가지가 되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여기까지는 총 70개의 경우의 수가 있겠지. 됐어요? 이걸 언제 일일이 다 세고 있냐? 못 세는 거야. 근데 만약에 얘가 바뀌었어요. A가 있고 B가 있는데요.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있는데, 봐봐. 여기 있는 P라는 점을 반드시 지나야 된대. 됐어? P라는 점을 반드시 지나면서 B까지 가는 경우가 몇 가지야? 라고 얘기했다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A에서 P까지 간다 했으니까 요만큼만 살려. 이렇게. 그리고 P에서 B까지 간다 했으니까 요만큼만 살려.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를 지워버리면 돼. 이렇게요.
지연아, 톡 깨면 안 돼. 톡을 깨면은 집중이 안 돼요. A에서 P까지 가는 경우는 뭐가 돼? A에서 P까지 가는 경우는 1, 1, 2, 1이니까 총 3가지가 나올 거야. 그러면 P에서 B까지 경우로 나오는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경우야. 따로 하면 1, 1, 1, 2, 1, 3, 3, 6, 1, 4, 10이 되는 거니까 10가지가 될 거야. 그럼 A에서 P로 간 다음에 P에서 B로 가는 거기 때문에 얘를 곱해주시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야. 이런 형태로 나올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네 번째 평행사 변형이야. 혹은 직사각형. 이 문제 잘 해놔야 된다. 알겠지? 잘해 놓으셔야 돼요. 이렇게 네 쌍이 평행하고 세 쌍이 평행 안 돼요. 됐죠? 네 개끼리 평행하고 세 개끼리 평행한다고 했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 있는 평행사 변형이 몇 개요? 라고 물어보면 아하, 하나, 둘, 죽는 거예요. 이러다가. 알겠지? 그러면 안 돼. 평행사 변형에 대해서 우리가 도형에 대한 특징을 알아보면 뭐지? 도형의 특징이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하는 거지. 그럼 잘 봐. A, B, C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여보자. 그러면 A하고 B하고 C 중에서 몇 개를 뽑는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3개 중에서 몇 개를 뽑아? 2개를 뽑아야 돼. 그럼 첫 번째 뽑을 수 있는 개수는 뭐야? 3개가 되는 거고, 두 번째 뽑을 수 있는 개수는 2개가 되는 거야. A, B, C 중에서 2개를 뽑는 거야. 우리 아까 얘기했지? A, B를 뽑든 B, A를 뽑든 순서는 상관이 없으니까 이것끼리 순서를 고려하는 것들을 제거해 주는 거야. 또한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여기 중에서 몇 개를 고르는 거야? 2개를 고르면 되는 거야. 1, 2, 3, 4라고 하게 되면 여기 1, 2, 3, 4라는 번호 중에서 2개를 고르면 되기 때문에 얘는 4 곱하기 3이 되면서 마찬가지 순서는 상관이 없으니 2 곱하기 1로 나눠주시면 되고, 얘를 곱하게 됐을 때 이만큼에 대한 평행사 변형이 눈에 보이는 거야. 근데 그게 무슨 소리예요? 만약에 네가 선택한 이 평행사 변형을 얘기하게 된다면 여기에서 하는 의미는 B하고 C를 고르며 2하고 4를 골랐을 때 이만큼에 대한 평행사 변형을 택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 됐을까? 좀 더 어렵게 가볼게. 많이 어려울 거야. 잘 보시면 돼. 괜찮아. 지금 제가 드리고 있는 이거는 고등학교 기출문제입니다. 알겠죠? 고등학교 기출문제야. 잘 봐봐. 여기에 별표하고 여기에 별표가 이렇게 있다. 색칠되어 있는 거래. 그지? 색칠된 부분이, 별표 친 부분이 포함되는 직사각형의 개수가 몇 개야? 라고 물어봤어. 색칠된 부분이 포함이 되는 직사각형이 몇 개야? 라고 물어봤다고. 그러면 이런 얘기 아닐까?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길쭉하게 될 수도 있고 이런 거 아닐까? 어려워. 잘 봐야 돼. 그럼 잘 봐. 여기서부터 여기 총 몇 가지야? 6개. A, B, C, D, E, F 중에서 몇 개를 고를 거야? 2개를 고를 거야. 그리고 여기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중에서 몇 개를 고를 거야? 2개를 고를 거야. 그럼 이 안에 있는 직사각형의 개수가 모두 포함이 돼. 근데 봐봐.
지금 어디를 포함하고 있다느냐면 여기를 반드시 포함해야 된대. 그럼 생각을 좀 해볼까? 어떻게 포함하면 될까? 위에서 몇 개를 골라? 여기 있는 위에서 몇 개를 골라? 학교에서는 안 해줘. 근데 내가 얘기했잖아. 오늘 좀 더 어렵게 하겠다고. 그 이유가 뭐야? 나중에 대해서 너네한테 도움이 되게끔. 근데 난 모르겠다. 아씨 하고 넘어가면 안 돼. 내가 이거 해주는 게 무슨 의미야? 어차피 이런 문제가 학교에서 나오면 그냥 틀리면 되지 뭐. 그러니까 그걸 수학을 못하는 가장 큰 지름길이라니까? 어? 나는 이거 모르겠는데 어쩌라고. 알려고 하지 않는 자세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으니까 문제야. 다시 얘기할게요. 이 부분이 포함되게끔 직사각형을 찾을 거야. 그러면 위에 A, B, C 중에서 두 개를 고르면 될까? 여기하고 여기를 골라버리면 딱 정해지는 거잖아. 따라서 여기에서 얘하고 얘를 고르거나 얘하고 얘를 고르거나 얘하고 얘를 고르면 안 돼. 여기 부분이 포함이 될 수가 없어. 그러면 세 개 중에서 몇 개를 골라? 한 개를 골라. A가 될지 B가 될지 C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밑에 세 개에서 몇 개를 골라? 한 개를 골라. 그러면 B를 골랐고 E를 골랐어. 그럼 얘가 이렇게 될 거고 E도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여기 있는 부분을 1차적으로 포함이 되겠네. 2차적으로 세로를 고를 거야. 그러면 1, 2, 3 중에서 몇 개를 골라? 한 개를 고르면 돼. 그리고 4는 들어가면 안 되겠지. 5번, 6번, 7번 중에서 몇 개를 골라? 한 개를 고르면 되는 거야. 토탈 81개가 나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니? 어려운 게 아닌데 집중을 하고 알아보고 이해하려고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난 모르겠다 하고 나면은 뭐 내가 더 이상 할 말은 없고. 좀 더 정리해 드릴 거니까 여기까지 일단 정리하시고 한 번 더 제가 유형별 정리를 몇 개만 더 해드리고 나서 쉴 거야. 또 해오시면 돼요. 봐봐. 이웃하는 경우예요. 이웃하는 경우. 이웃하는 경우는요,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웃하는 것들을 묶는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근데 요 말만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 더 있어요. 이웃하지 않는 것들은 제외한다 라는 얘기야. 잘 봐야 돼. 잘 봐. 이웃하는 것들을 묶는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A, B, C, D, E가 있어요. 얘를 일렬로 나열할 거래. 일렬로 나열할 때 A, B, C가 이웃해야 돼요 라고 얘기했어. A, B, C는 반드시 이웃해야 돼요 라고 얘기했다고. 그럼 A, B, C를 이웃하는 것들을 묶어서 생각하면 됐구만. 하나, 둘, 세 개를 가지고 나열하는 걸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몇 가지가 나올까? 첫 번째 나올 수 있는 건 얘 또는 하나가 될 거고, 두 번째 자리는 나머지 두 개 중에 하나가 될 거고, 나머지 자리에 하나가 나올 거야. 그리고 나서 잘 봐야 돼. 잘 봐.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건 이거야. 이웃하는 것들은 요 안에서 순서, 자리를 바꿀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런 얘기야. 예를 들어서 A, B, C, D, E 이렇게 됩니다 라는 게 이 녹색에 대한 의미고, A, B, C, D, E가 되는데 이 안에서 자기들끼리도 순서를 바꿀 수 있잖아요 라는 게 뒤에 있는 주황색에 대한 얘기야. 따라서 그걸 어떻게 주면 되는 거야? 연속적으로 발생되는 거기 때문에 곱해주면 되는 거야. 하나만 더 해보자. 잘 봐.
A, B, C, D, E가 되는데 이번에는 A, B가 이웃해야 되는데 그럼 A, B가 이웃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A, B가 이웃하려면 하나로 묶어서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하면은 나열하는 게 될 거야. 그런데 A, B가 이웃한 거니까 이 묶음 안에서 자리를 배치할 수 있으니까 순서를 바꾸는 경우까지를 우리가 뭐 하면 된다는 얘기야? 고려해 주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연속적으로 발생되는 거니까 곱하면 돼요 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웃하지 않는 것들을 제외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거야. A, B, C, D, E가 있대. 근데 D하고 E는 이웃하지 않아요 라고 얘기했어. 다시 옆에 있으면 안 돼요 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러면 제외하라는 얘기 뭐냐면 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A, B, C를 가지고 순서를 배치하면 몇 가지가 될까? 3가지, 2가지, 1가지로서 얘기를 할 수 있겠지? 됐어? 그런 다음에 D하고 E는 뭐야? 이웃하지 않으려면 여기 사이에 끼워주면 되는 거야. 무슨 얘기를 할까요? A, B, C를 이웃한 다음에 D하고 E는 사이에 뭐가 되든 간에 여기 넣어주면 절대 이웃할 리가 없는 거야. 그럼 D가 들어갈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야? 하나, 둘, 셋, 4가지 중에 하나가 들어가면 되는 거고 E가 들어가는 건 뭐가 돼? D가 여기 들어갔다면 나머지 3개 중에서 하나가 들어가면 되는 거야. 잘 정리해 놓으면 좋은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야. 따라서 이웃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라고 하면 뭐야? 이웃하지 않는 것들은 제외한 상태에서 나열해주고 그 이웃하지 않는 것들을 사이사이에 끼워준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라고. 그 다음에 6번째 볼게요. 6번째. 나도 이런 거 다 정리해주기 싫어. 근데 이렇게라도 잘 하라고 내가 지금 하는 거야. 이렇게라도 잘 하라고. 근데 고등학교 언니 오빠들한테 이런 거 정리 안 해줘. 일단 부딪혀보고 그러면서 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6번째 뭐냐면요. 반장, 부반장, 대표 2명, 나 이런 거 안 해요. 이런 건 너네 학교에서 다 많이 해봤을 거고 그런 것들은 어렵게 나올 리가 없으니까 교란수라는 게 있어요. 교란수. 처음 들어봤을 거고요. 문제를 얘기해주면 그 문제라고 할 수는 있어요. 바로 교란수가 뭐냐면 자기 자신이 되지 않는 것들을 교란수라고 얘기해요. 결론은 나열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런 얘기야. A, B, C, D가 있는데 각각 소지품이 이렇게 있대요. 각각 소지품이 있는데 같이 모아놓고 하나씩 나눠 가졌을 때 자기 자신의 것들을 갖지 않는 경우의 수를 물어볼 거야. 모두 자기가 갖고 있던 소지품을 가지면 안 되는 거야. 다 달리 가져야 돼.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돼? 나열하는 수밖에 없어요. A가 가질 수 있는 게 몇 개예요? B가 되거나 C가 되거나 D가 될 거야. 그럼 A가 B라는 걸 가졌대. 그럼 B가 가질 수 있는 거는 A가 되거나 C가 되거나 D라는 소지품을 가질 수가 있겠지. A가 B를 갖고 B가 A를 가졌대. 그럼 C는 D의 거, D는 C의 것을 가질 수밖에 없어. 마찬가지 A가 B를 갖고 B가 C의 것을 가졌으면 얘는 D의 것을 갖고 얘는 A의 것을 가질 수밖에 없고 A가 B의 것을 갖고 B가 D의 것을 가졌으면 얘는 D의 것을 갖고 얘는 A 것을 갖고 얘는 B의 것을 가질 C의 것을 가질 수밖에 없겠지. 총 몇 개가 나와요? 하나, 둘, 3개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B일 때도 3개 나왔으니까 C일 때도 3개가 나오고 D일 때도 3개가 나올 테니 따라서 얘를 이렇게 세워주시면 되는 거야. 얘는 나열해야 돼. 어쩔 수 없어. 나열하시는 부분을 가지고 우리는 교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라는 거야. 됐나요?
여기까지 하면 경우의 수가 웬만큼 다 끝나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일단 정리하시고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할게요. 확률은 정말 할 게 별로 없어요. 왜 할 게 별로 없냐면, 확률은 그러면은 정말 간단한 건가요? 네. 2학년 2학기 기준으로만 보면. 2학년 2학기 기준으로만 보면 확률은 되게 간단하고, 이게 나중에 이제 너네가 수능 파트로서 연결돼서 본다면은 여기서 좀 더 해야 될 게 있고, 근데 지금은 그냥 여기까지만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크게, 원래 이거는 학교에서 확률까지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확률은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확률은 크게, 너도 그거 아니야? 이렇게 손 떼. 그래. 확률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수학적 확률과 그 다음에 통계적 확률과 그리고 기하학적 확률, 기하적 확률. 그래서 이 세 개로 바뀝니다. 근데 뭐야? 저거 언제 다 해? 아니고요. 우리가 정말 하는 거는 그냥 쉽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수학적 확률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거야. 뭐야? 전체 경우의 수 분의 해당 경우의 수를 나타내는 게 수학적 확률이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동전을 던져 앞면이 나올 확률이 다시 숫자면이 나올 확률이 얼마야? 2분의 1이야. 그치? 그 다음에 주사위를 던져 짝수눈이 나올 확률이 얼마야? 2분의 1이야. 6분의 3이니까. 됐어? 근데 잘 보셔야 돼. 진짜 그래요? 동전을 10번 던지면 5번 앞면 나오고 5번 뒷면 나옵니까? 아니야. 그치? 근데 수학적 확률은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가 뭐냐면 무한히 실행한다라는 가정을 하고 하는 거야. 야, 계속 죽을 때까지 하면, 동전을 죽을 때까지 던지고 있으면 앞면이 나올 확률이 얼마에 가까워지겠니? 뒷면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에 가까워지겠니? 라고 하는 게 수학적 확률이야. 그러니까 쉽게 진짜로 그렇게 했던 사람이 있어요. 대학 교수 중에서요, 어떤 분이 다 했겠지. 근데 정말 아무리 대학생들이 집에 앉아서 동전 던지고 있겠니? 그럼 뭐 할까? 그냥 쓰겠지. 어떤 애는 귀찮게 앞뒤 좀 눈치가 보이면 앞뒤 앞뒤 막 이렇게 쓸 거고, 정말 또라이 같은 애들이 왜 앞 이렇게 써서 100번을 다 앞 나왔어요 라고 얘기할 거고, 되게 다양한 인간 부류가 있을 거야. 근데 그런 애들이 단연간 몇 년간에 걸쳐서 다 그 자료를 취합해서 실제로 그런 자료까지 다 취합해서 분류를 해봤더니만 실제로 2분의 1이 가까워지더라 라고 하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런 것들 수학적 확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통계적 확률은 뭐냐면요, 전체분의 해당 부분만큼을 우리는 통계적 확률이라고 얘기를 해요. 마치 뭐랑 똑같은 거냐면 쉽게 생각하면 이거야. 봐봐. 우리 전교생이 400명이에요. 우리 학교 전교생이 400명인데요. 아니요. 전교생 하지 말자. 5명만 하자. 여기 5명이 앉아 계시는데요. 5명 중에서 안경을 끼신 분이 4명이에요. 너 렌즈 꼈냐? 그래. 니는 누구니? 현재로 눈으로 보세요. 현재로 볼게요. 5명 중에서 안경 낀 사람이 4명이에요. 그죠? 그럼 안경 낄 확률이 얼마예요? 5분의 4인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래서 그냥 전체 중에서 해당되는 부분만 딱 체크하면 되는 거야. 해당되는 부분만. 근데 얘는 그럼 무한히 실행하는 걸까? 아니겠지. 그냥 한 번 하고 땡! 하고 마는 거야. 그러면 기하학적 확률은 뭘까?
도형에서에 대한 확률을 얘기하는 거고, 도형에서의 확률은 뭐야? 전체 넓이에다가 전체 넓이의 해당 부분에 대한 해당 넓이를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결론은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전체분의 일부분, 전체 중에 일부분. 맞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이거를 확률이라고 쓰면서 수학적 확률을 대표적으로 쓴다라는 얘기야. 대표적으로 쓴다라는 얘기고, 그럼 수학적 확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 그 수학적 확률을 우리가 그냥 확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놓고 확률이라고 표현하는데, 근데 얘를 영어로 쓰게 되면 probability예요. 맞나? 그래, 져서. probability 맞는 것 같은데? 아씨, 몰라. 왜 머리가 하얘졌어? 뭐지? 뭐지? 아무튼, 네. 뭐냐면요, 결국적으로 가능성이에요, 가능성. 일어날 가능성. 맞는 것 같은데? 쓸 때 어색함이 없어. 맞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 따라서 우리는 P라고 씁니다. probability 앞에 있는 P를 약자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P라고 쓰면서 PA라고 얘기를 하면은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A가 일어날 확률이야. A가 뭔데요? A는 뭐 달라질 수 있겠지. 예를 들어서 동전에 앞면이 나오는 걸 A라고 하자. 주사위를 던졌을 때 3의 약수가 나오는 걸 A라고 하자. A가 일어날 확률은 얼마니?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러면은 우리가 구하는 경우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되겠죠. 구하는 경우 뭐가 되는 거야? PA가 되는 경우는 전체 경우분의 A가 일어나는 경우.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것이고, 특징 중에 하나는 이런 게 되겠죠? 특징 중에 하나는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스파트는 뭐가 될까? 최하가 얼마가 될 거고, 0이 될 거고, 최고가 얼마가 될까? 1이 될 거야. 따라서 분수의 표현만 가능하다. 2분의 3이 나왔는데요. 틀린 거겠지. 그래서 0일 때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경우를 가지고 얘기를 하며, 1이 된다는 것은 뭐가 되는 거야? 반드시 일어나는 경우를 우리는 1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동전 하나를 던졌어. 앞면 또는 뒷면이 날 확률이 얼마야? 앞면 또는 뒷면 날 확률이 2분의 2니까 1이 되는 거고, 주사위를 던졌어. 주사위를 던졌는데 7의 배수가 날 확률이 얼마야? 0이 되는 거야. 반드시 일어나지 않는 경우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경우로서 얘기할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를 하며, 그럼 선생님, 우리가 PA가 일어나는 경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혹시 A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는 없나요? A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있을까 없을까? 있고요. A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1에서 PA를 빼주시면 돼요. 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를 여사건의 확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야? 여사건이라는 거는 반대의 경우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마찬가지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 같은 경우에는 뭐가 되면 된다는 얘기지? 0부터 1까지가 된다는 얘기인데, 잘 봐야 된다. 조심해야 돼. 헷갈려. 0이 된다는 의미가 뭘까? 얘가 0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PA가 얼마야? PA가 얼마가 돼야 돼? 1이 돼야 되는 거니까 A가 반드시 일어난다야.
그치? 그럼 1이 되는 경우는 뭐야? A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가 되는 거야. 어떤 차이인지 알겠어요? 헷갈리면 안 돼요. 얘는 A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경우고 얘는 A가 절대로 일어나는 경우이기 때문에 6건의 확률은 마찬가지 이러한 성질을 갖고 있는데 이러한 성질에서 0이 된다는 거는 무조건 PA가 1이니까 A가 무조건 일어나는 경우가 될 거고 1이 된다는 얘기는 PA가 0이 되는 거니까 A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뜻하는 거야.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통계적 확률이거든요. 통계적 확률은 그냥 해주시면 돼요. 전체에서 뭐가 되면 될까? 전체에서 해당이 되는 경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어렵지가 않으니까 그냥 해주시면 돼요. 거기 표 나온 대로 해주시면 되고 세 번째는요. 기하학적 확률이에요. 기하적 확률 같은 경우에는 전체 넓이에서 해당되는 부분의 넓이를 가지고 얘기하면 된다고 얘기했잖아.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이렇게 원이 있고 요렇게 원이 있고 그다음에 요렇게 원이 있대. 근데 여기서부터 요렇게 했을 때 여기와 여기가 모두 똑같대. 그러면 우리가 여기가 나올 확률이 얼마예요? 라고 얘기했어.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 여기 있는 길이를 R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전체 넓이가 얼마가 되는 거야? 전체가 뭐가 돼? 이 통으로 전체가 되는 거야. 그럼 얼마가 돼? 파이 R의 제곱이 되는 거야. 그럼 해당되는 부분은 얼마일까? 여기 해당되는 부분은 뭐가 되는 거야? 3분의 1 그러면 안 돼. 해당하는 부분은 뭐가 되는 거야? 해당되는 부분은 파이 2R의 제곱. 이 넓이에서 안에 있는 넓이를 제거해 주면 되겠지. 그럼 결론은 뭐가 되는 거야? 전체 넓이니까 9R제곱 파이분의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넓이는 얼마가 되는 거지? 4파이R제곱에 파이R제곱이니까 3R제곱 파이가 돼서 뭐가 돼? 약분 돼서 3분의 1입니다. 거봐 3분의 1 맞잖아. 아니야. 달라질 수 있어. 조심해야 돼. 여기가 돼서 3분의 1이야? 아니야. 9분의 1이 된단 말이야. 따라서 이렇게 구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가지고 하는 거야. 됐어요? 그래서 확률에 대해서는 이렇게까지 정리하시면 되고 확률의 덧셈과 곱셈이 있거든요. 확률과 덧셈과 곱셈은 학교 선생님이 어느 정도까지 얘기를 해주는 거를 일단 제가 듣고 나서 그 이유에 대한 걸 얘기할게요. 왜냐면 거기는 정말 깊게 들어가면 엄청 깊게 들어가고요. 그냥 쉽게 끝내면 되게 쉽게 끝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정리하시고 숙제를 다시 알려드릴게요. 과제는 133페이지까지야. 페이지 100페이지부터 페이지 133페이지까지가 과제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제가 이따 8시에 책 검사할 거야. 책 검사해서 안 된 사람들은 내일 토요일 또는 일요일 날 올 수 있는 시간들 정해서 그때 보강을 하도록 할 겁니다. 아시겠죠?